터치 리서치 연구소의 미숙아 병동에서는 이런 효과를 미숙아들에게 활용하고 있었다. 바로 아기 마사지다.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팬필드라는 저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가 이 그림했는데 이건 뭘 표현했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의 그 신경세포 양을 몸의 크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가장 신경세포 양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이 손이에요. 손을 많이 쓰는 것이 아이들 뇌발달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손 중에서도 어느 수이냐 엄지하고 검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기 이방만 혀 엄청나게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할 때 토론 수업을 하면은 그냥 듣는 수업보다 18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그 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18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애들을 토론을 시키면은 듣기만 하는 수업보다도 18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그림에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만큼 아까 내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이 하버트 지방식이 현재 유태인들은 말이죠. 노벨상에 185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부로 평화상 빼놓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많은 그 인구가 한 1,000만 분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상을 타는 것도 이 하버타식이 바로 뭐냐면 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말로 얘기를 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독이 묵독보다 음독이 3배 효과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아버지로 불리는 산호흡은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산호흡은 여기까지 독단적인 시험에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성을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천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천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우리보다 사랑과 미움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걸 연구를 보면 말이죠.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13세기에 그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어떤 신성로마제 그 황제였거든요. 그 양반이. 이 양반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무 말 주위에서 아무 말을 안 했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궁금했다고 해요.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약 한 300여 명이 드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좋은 시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당시에 그 교양이 있는 그 양육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딱 뭐였냐면 절대 아이들을 앞에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지 마라. 그 조건이 그거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2살 이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이미 근래에 나온 것도 연구문이 뭐가 있냐면 그 르네 스피치라는 사람이 연구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40년도에 그랬어요. 그 고아들 있잖아요. 전쟁 때 2차 대전 전쟁 때 고아들을 아이들을 말이죠. 양육을 하는데 깨끗한 시설 안 놓고 양육을 하는데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어디로 갔냐면 덴마크로 멕시코로 갔어요. 근데 그 학교 멕시코의 고아원에 가보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환경이 안 좋은데도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이 뭔가 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그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영양도 잘 주고 모든 시설도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은 자기가 그 고아원의 그 아이들은 다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스킨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킨십은 아이들한테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서 어머니들 스킨십이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냐면은 어렸을 때. 또 한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때. 그리고 또 한 때가 어느 때냐면 저한테 나이 먹었을 때. 그런데 청소년 때 아이가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막 안아주세요. 스킨십을 해주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얘기를 하지 마요. 이 얘기를.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어머니들이 전부 옳은 말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 분석을 해보면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옳은 말을 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받느냐면 그 반대로 말아들여요. 반대로 말아들여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근데 아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공부를 안 한단 말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면 내가 그럼 좋은 친구 안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 대화하는 걸 보면 전부 엄마가 옳은 말만 해요. 그게 바로 계속 아이를 짜증나게만 만드는 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들이 만약에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어머니가 지금 식사하고 설거지를 해요. 남편이 설거지 깨끗이 해? 속으로 좀 내가 뭐 더럽게 한단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 그렇잖아요. 어? 돈 좀 아껴. 그러면 내가 그럼 돈 안 ben단 말이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다 해서 상대방이 그 어머니하고 아직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옳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해되면 그런 아이들은 짜증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아이와 엄마와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관계가 나빠진다. 이게 아는 맛 못하다 그 말. 그러니까 할 말은 다 이거예요. 아이들 감정을 공감만 해주면 돼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 돼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아이들 스스로가 변화한다. 이게 누구한테?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이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결코 그게 시력수 같고 이것만 얘기로 해요.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여기 한번 이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핀란드 부모 아이와 대화하거든요. 여기 특징 어머니 무엇이 특징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정확히 짚어주세요. 어머니는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 안 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뭔만 해요?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듣기만 해주면은 정성들하고 잘 들어주면은 아까 이런 부모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종종 옛날에 주례를 썼었는데 그때 꼭 주례할 때 한 빠뜨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런 말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머니 어떤 관계일까요? 네, 사랑하는 관계. 네, 맞습니다. 교무장 선생님 어떤 관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네, 사랑하는 관계.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말이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집사람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털털하다고 일부러. 지금도 털털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이죠. 지금 몰라지 양복 URL을 바꾸고 입었어요. 오늘 바꾸. 근데 저는 몰랐어 지금도. 근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강연다는데 저 양복 입은 데가 집에 와서 바꾸고 입고 가라고. 이거 저도 몰랐는데 바꾸고 입고 가더라고 URL. 그만큼 털털한데 그 털털한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기 저 어머니들 남편한테 글쎄 신혼 때 습관이 지금도 바뀌시던가요? 안 바뀌시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관계가 나빠진다 그 말. 그냥 있는 그거는 바로 뭔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면은 자기 양쪽이 스스로 가까운 쪽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죠.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되도록이면 아이들 얘기하지만 아까 옳은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옳은 말은 자꾸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부모 관계가 나빠지니까 오늘 제 얘기 중에 꼭 한 가지 꼭 짚어나무나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관계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얘기를 경청을 해주라는 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메시지를 쓰세요. 아이메시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애들 계속 TV만 보고 있다 했을 때는 아이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부모에게 나타나는 감정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내일 모레 시험을 TV만 보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가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에서 실패할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게 아이메시지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너 가서 시험 가서 집에서 공부 너무 유메시지 쓰지 말고 아이메시지 쓰세요. 그러면 훨씬 관계가 좋아집니다.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절대 말을 안 듣거든요. 예, 준비한 거 쓸데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저 혼자만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